안녕하세요, 승윤입니다. 오늘은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서 짧은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뉴트리라이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그러면 우리가 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거는 인체 에너지원을 만들어주고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인데요. 이게 대부분의 인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비타민과 무기질인데, 비타민과 무기질은 인체에 들어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필요로 하는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죠. 이를테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얘가 있는데, 얘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효소 작용을 해주는 것들이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의 차이는 비타민은 화합물이고요, 무기질은 원소예요. 한 가지 성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대사작용을 해주는 건데, 비타민과 호르몬, 무기질은 거의 비슷한 건데, 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생성이 되는 것들, 인체 내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호르몬이고, 인체 내에서 나오지 않아서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비타민과 무기질이에요. 근데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섭취를 할 수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음식이겠죠. 음식으로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인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식품하고 물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미네랄이 들어있죠.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오염물질을 걸러주면서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까지 다 걸러주니까 이게 성분이 안 좋은 거고, 이스프린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도 지켜주고 위의 성분을 제거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성분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식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네랄을 우리가 몸속에 보충할 수 있는 성분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식품이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을 끌어올려서 식품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하고 90년대 차이가, 1950년대에는 시금치 한 단을 먹었으면 90년대에는 19단을 먹어야 똑같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대요. 지금 2019년도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이 좋아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최근 연구 자료를 제가 있으면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최근 연구 자료를 찾아본 결과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는 예전에 50년대에 하나면 지금은 10개, 귤은 20개.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가 땅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땅 속에 무기질이 없는 거예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화되고 오염되고. 왜 산성화됐을까요? 비료 때문이죠. 네, 비료 농약. 그러니까 퇴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재배를 한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줄지 않는데, 우리가 화학 비료를 많이 쓰잖아요. 농약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가 한 140여 개국 중에 화학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 5손가락 안에 꼽힌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물들의 미네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도
시금치 19단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당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은 유기농으로 만든 미네랄이 풍부한 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게 몸에는 가장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고 또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재배하는 유기농 제품들은 유기농은 없다고 보는 게, 그냥 산성비나 여러 가지 영향상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유기농 제품이 있다 해도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뉴트리라이트, 그러니까 영양 보조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겠죠.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의 종류나 무기질의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타민 같은 경우 뭐 A부터 K까지 있고요. 근데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나이아신, 판토텐산, 뭐 여러 가지 뭐 엽산 이런 게 되게 많고요. 무기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14가지를 보는데 그중에 칼슘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무기질은 인체에서 그러니까 인체 보유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3.5% 정도 되는데, 그중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소량이에요.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원을 생성하는데 촉매 역할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나요? 너무 어렵나요? 촉매. 그러니까 여튼 중요한 건 없으면 안 돼요.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소량이지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비해서 식품이나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무기질이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나 무기질 제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비타민이나 무기질, 호르몬,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먹는 이유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요. 나쁜 거죠. 활성산소는 얘가 항상 분자인지 원자인지 하나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활성이 돼 있어요. 세포든 성분이든 같이 화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게. 근데 이 활성산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나오는 건데, 활성산소가 100%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자꾸 뭐 다른 성분이나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하고 자꾸 화합을 하려고 그래요. 화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균이나 아니면 몸에 나쁜 것들을 죽여주는 역할도 해요. 네. 그래서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계속 생성이 되면 우리 몸이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무기질도 내 몸을 조절해 주는 거지, 얘가 들어와서 막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거나 양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정량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을 잘 하려고 그러면, 그럼 활성산소가 들어와서 뭐 세균도 잡고 하는데, 얘가 35살 이전까지는 내 몸에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 얘를 다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35세가 넘어가면 얘가 항산화 시스템이 노후화되는 거죠. 노후화되고 또 활성산소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항상 활성산소가 많으면 일단은 세포가 노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오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암 같은 게 생성될 수 있겠죠. DNA도 파괴하고. 그러니까 활성산소 자체가 몸속에 있는 것들을 산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산화라는 게 뭐냐면 녹이 슬잖아요. 부식. 녹이 슬죠. 네. 녹이 슬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옷도 그렇고 우리 옷 제품도 그렇고 녹이 슬어서 좋을 게 없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녹슬게 하고 부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그러니까 비타민과 무기질을 먹음으로써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과 관련된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 많아요. 혈액순환이 왜 중요할까요? 네, 질문 안 할게요. 혈액, 우리가 정맥과 동맥이 있잖아요. 혈액이라는 게 두 가지 역할을 딱 중요하게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영양소를 다 몸속에 다 나눠줘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영양분을 쓰고 나서는 노폐물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뭐 활성산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를 끄집어 와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뇌로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겠죠.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산소가 우리 몇 초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뇌사 상태가 되죠? 4분. 4분일 거예요. 전문가시죠. 4분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4분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뇌 속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가 되고 뇌가 막히니까 뇌 속에 산소가 왜 공급이 안 되냐면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는 건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혈관에 있는 피떡 같은 것들이 동맥을 박아서 혈액을 뇌로 공급을 못 해주는 거겠죠. 또 두 번째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 그 피떡, 지질 같은 것들이 뇌를 막는 거죠. 막아서 얘가 터지거나 네? 막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말단에 있는 뇌까지 그 뇌세포가 죽어서 그 일부분만 뇌사가 되거나 전체적으로 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그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장누수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누수요? 네, 장누수현상. 장이 뽑아? 장누수현상. 장이 구멍 네, 구멍은 아니고 구멍 나면 죽고요. 장 속에 있는 뭐라 그럴까? 장기나 여기서 장을 얘기하는 거는 소장이나 대장을 얘기하고요. 요즘에 이제 이게 장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극적인 물질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항생제 같은 것들을 많이 쓸 경우에는 소장이 들어있는 육모가 있거든요. 육모 애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돼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막아줘요. 영양분만 소장해서 섭취가 되고 나머지 오염물질이나 세균들은 애들이 막아주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자극적인 물질,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얘들이 탄력을 잃어요. 그럼 틈새가 생기겠죠? 틈새 속으로 오염물질, 독소, 내독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독소가 침투가 되는 거예요. 내독소가 침투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장이라는 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첫 번째, 지금 예전에는 장은 소장이나 대장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주 임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면역력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요즘에 뭐가 굉장히 뜨죠?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집중한 건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 관련돼서 다음 주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품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뉴트리라이트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뉴트리라이트 카렐보그 박사님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카렐보그 박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셨대요. 중국의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서 갔는데 중국 사람들 보니까 부자들은 다 금방 죽고 이렇게 뭐 병도 많이 걸리고 뭐 각기병 이런 것도 많이 걸리고 근데 서민들
건강한 거예요. 오래 살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부자들 잘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병이 많이 걸리고 금방 죽고 하는데 서민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먹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고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민들은 그런 걸 먹을 접할 기회가 없고 식물. 그러니까 1919년 20년대에 이제 칼렌보그 박사가 중국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땅 속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데가 동양 쪽은 그때만 해도 화학비료 말고 퇴비나 거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식물들을 먹으니까 몸이 건강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 그 혁명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다 교도소에 이렇게 감금했대요. 칼렌보그 박사가 갔는데 뭐 교도소 가면 먹을 게 뭐 있겠어요? 먹다 보니까 그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몸도 나빠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렌보그 박사가 연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수유나무 열매나 아니면 풀들을 수프를 끓여서 먹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혁명이 끝나고 이제 추방됐겠죠.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건강보조식품, 식물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그러니까 미국에서 1934년도에 식물성 영양제, 그러니까 식물에 관련된 영양제를 최초로, 그러니까 북미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식물에 대한 영양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 또 뭐 있죠, 단백질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고기나 뭐 곡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몸에 필요하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려서 이제 그 식품을 개발을 계속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영어로 풀면 풀 수 있나요? 주의하고는 되죠. 이게 지금 같아요. 뉴트리가 영양소라는 뜻이고, 라이트는 가벼운. 네, 가벼운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뉴트리라이트라는 것, 얘가 사이언스, 지금 사이언스가 있죠. 그때 사이언스가 지금 사이언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이언스의 오레건 대학의 어떤 교수님께서 노저 윌리엄스라는 교수님께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비타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를 그 교수는 연구 논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뉴트리라이트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논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칼렌보그 박사가 이거를 써도 되겠냐고 그 교수님께 얘기를 해서 그 상표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가 생긴 거고요. 34년도부터 생성이 돼서 계속 지금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그러니까 뭐 철학은 지키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지겠다. 왜 그런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순수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농 민당 우리가 아미에서 3개 갖고 있잖아요. 뉴트리라이트에서 3개 갖고 있고 또 거기 외에 또 협약을 맺어서 농장을 관리하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3가지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3가지로 함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순수하다, 유기농이라는 거죠. GMO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원료 물질을 가지고서
안전성 있게 1년에 제품을 뉴트리라이트에서 제품 검사를 50만 번 한대요. 이거는 1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30분에 한 번씩 제품에 대해서 코팅되는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안전성. 세 번째는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사과 깎아서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근데 과일을 애초에 우리가 왜 먹었겠어요? 영양분 섭취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영양분은 껍질하고 씨에 많아요. 그 다음에 아세로라시라는 것에 레몬보다 진짜 100배 이상 비타민C가 많거든요. 아세로라시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한 1000mg 정도가 있는데 아세로라시가 완전히 익었을 때 맛있을 때 따는 게 아니고 가장 영양분이 풍부할 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재배하는 그러니까 순수하고 그죠 안전성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원료를 가지고서 안전성 있게 만드는데 그러면 그 원료가 가장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가장 많을 때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고요. 그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져서 얘기하면 애초에 마음 먹었던 철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메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제 관점에서 보면 본질에 충실한 거. 정말 본질에 충실한 거. 본질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품,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었을 때 테스트를 했는데 안 좋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비타민은 합성 비타민으로 테스트를 했다 하더라고요. 천연 비타민이었으면 어땠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예전에 천연 비타민에 뭐 폐해가지고 정말 천연 비타민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법상 천연 비타민은 없답니다. 우리 법상 법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천연 비타민은 정말 원료에 티끌만큼도 뭐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를테면 이 알약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풀이나 뭐 인체에 부여한 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조금이라도 넣으면 천연 비타민이라고 부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돼요. 천연 원료 비타민.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의 또 맹점이 1%가 천연 원료가 들어가도 천연 원료 비타민이고 100%가 들어가도 천연 원료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천연 비타민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천연 원료 비타민이다. 대부분이 천연 원료가 들어간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연 원료 비타민이 왜 중요한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비타민의 종류나 무기질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외에 다른 성분들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합성 비타민은 그 성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분만. 요즘에 이제 합성 비타민 가지고 석유에서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에서 추출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옥수수가 GMO예요. 그런 거 먹으면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천연 원료 비타민 속에는 비타민의 성분 플러스 우리가 모르는 조효소들. 제가 저번에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홍삼을 먹는데 홍삼이 좋잖아요. 홍삼의 주 성분이 사포닌인데 아마 사포닌만 먹어서는 몸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홍삼 자체를 전체적인 걸 먹기 때문에 그게 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이 좋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 외에 조효소들, 알지 못하는 조효소들이 반응을 해서 인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니까 천연 비타민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뉴트리라이트 역사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품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제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준비하면 될까요? 더블 X요. WX, 유산균. 유산균. WX와 유산균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저기 그 팩 있잖아요. 맨즈팩 뭐 여러 가지 팩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일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맨즈팩이나 여러 가지 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